네,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파면 결정이 나왔고요. 최근에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양상인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크게 올랐던 점도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이었는데 앞으로의 환율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환율 쪽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다만 고민해 봐야 할 점은 그 최근에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관세와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어제 DXY가 즉 미국 달러 인덱스가 약 1.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지금 시장에서 그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금융통화위원회 때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약 30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아직 이런 것들이 다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선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이것으로 완전히 완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우려도 있었습니다. 증시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처럼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제적으로 불확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신용등급 자체가 하락할 우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다만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에 신용등급에 대한 안정적인 전망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한 부분을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그다음에 구조적 성장 저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 당시에 어떤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을 보면은 과거에 아주 좋았던 시절, 뭐 예를 들어서 21년에서 22년 사이와 비교를 해 본다라면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2022년 하반기 그 레고랜드 사태 때와 같이 스프레드가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24년 말부터 25년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변동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어떤 국가 신용 등급의 하향 우려는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고가 났으니까 이 부분도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동향을 보면 대략적으로 24년 8월 이후에 8개월 연속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 중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전에도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간 중에 순매도 규모로 보면 약 29.5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외에도 그 이전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이유들, 예를 들어서 경제의 어떤 둔화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또한 1%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추경 논의도 있고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3월에 주요 IB들의 그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그 1%대 중후반에서 그 중초반으로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9%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1.4로, S&P나 CT 같은 경우에는 1.2%로, 그 다음에 OECD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정부 지출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소비 및 투자 하방 압력에 대한 이슈들이 3월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 제고로 인해서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종합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동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를 찍은 다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동행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선행 지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다시 하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지표들은 정치적 이슈들을 물론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다른 지표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통 제시하는 EPU 지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표는 지금 현재 그 97년 외환위기 시점이나 아니면은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시점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 경기에 대해서 동행 지표나 아니면 선행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동행 지표나 선행 지표를 보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내수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경기 진단들 같은 지표들, 그다음에 소비 지출 전망들 같은 지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빨리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중에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가 국내 시장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